이자은님 무대를 보고 나서 저도 뭐 굉장히 깜짝 놀랐고, 우리 한국 락의 또 하나의 대단한 별이 탄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왜 뜨겠습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은님의 모습을 보시면은 머리가 길다 뿐이지 뭐랄까노 그 소년입니다. 소년. 그런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신지 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는 이게 아주 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생거부터 이제 살벌하게 무슨 뭐 짐승처럼 산발해가 나와가지고, 저는요 락 매니아고요, 다 꺼지시고요, 막 이런 느낌이 있다고, 사람이.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저 뭐야, 일종의 괴짜를 보듯이 이상한 사람 또 나왔네 하고 막 채널을 돌려버리던가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이카리 신지군 같은 그 우리 자원님은 뭔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순박하고 착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친구는 되게 열심히 하는군, 뭐 이런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착실히 하는 충실한 청년이고 뭐 이런 느낌. 군대 후임이라던가 학교 후배라던가 뭐 신입사원이라던가 인턴이라던가 상사라도 순하고 선박한 선량한 상사나 느낌이 있다고요. 그걸 딱 보면서 뭘 느꼈느냐, 이런 느낌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한 개는 사람들한테 개그 캐릭터가 돼버리는 그 아주 안타까운 사연, 뭐 락통령처럼 좀 괴짜 이미지로 조금 순박한 청년이 상황 판단, 그러니까 이제 메타 인지력이 좀 부족한 친구가 예컨대 자기가 고음이 잘 올라간다고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다 좀 안타까운 친구들인 거지. 우리 친구들, 숲속 친구들 느낌인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형 버전이라고 하면 여자 앞에서 고해를 불렀다든지 이런 건 아주 마일드한 버전이고, 거기서 더 와일드하게 가버리면 막 사람들 있는데 막 무슨 괴성을 질러 싸면서 큰일 나는 그런 아주 대참사를 일으키는 존재들, 위험 종자들이 있다고. 이런 순박한 이미지일 경우에는 아주 리스키한 거지. 리스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순박한 청년이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이거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말이야, 그냥 순수한 마음에 나와가지고 온갖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면서 이카리 신지군이야? 에반게리온에 타러 가 이 새끼야, 이럴 수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개그 캐릭터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한국 락을 살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살릴 필요 없는데 왜 저러지? 이럴 거란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이 중요한 락, 한국 락을 살려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일생일대의 희망 그런 건데, 막 한국 락을 살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락통령님 나와서 막 자기가 고음이 되는 줄 아셨잖아요. 그분은 막 소찬이 티어스라던가 이런 거 부르시면은 되게 뭐 사람들이 울었잖아. 그거 보고 감동해서 울은 게 아니라 웃겨서 울어버렸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 두 번째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저넬이 잘 부르는 개미친 실력자면은 종결, 이 전쟁을 끝내러 왔습니다 라는 느낌, 그 전설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표정들을 봅시다. 심사위원들의 표정. 제가 처음에 태연님의 이 데빌혼을 남발하는 그런 분위기 맞춰줘야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아이 뭐 힘내세요 이러고 그런 거 있거든요. 임재범 형님부터 보면은 저 진중한 백두산 대호 같은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락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보시더라고. 뭐든 누구든지 보통 나오면은. 이런 분이 진짜 아티스트라고요. 나오기만 하면 motherfucker 말하면서 뭐 오케이 막 하면서 이러는 것보다는 뭐 저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빈센트님, 우리 돌덩이 형님 그 나왔을 때도, 임재범님이 평론 평가하셨을 때도 저는 되게 와닿은 면이 있었습니다. 빈센트님이 목 상태도 안 좋고 했지만 일단은 그 퍼포먼스적인 게 중요한 무대였거든요. 뭐 예컨대 킹 다이아몬드 같은 밴드들의 느낌이랄까, 그런 장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는 아주 문외한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딱 처음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걸 보고 경제에 오르신 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코코님, 코드쿤스트님의 저 표정을 보자고요. 그 저랑 비슷한 나이시거나 더 어리신 나이일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대고음병 환자들의 시대에 살았던 추억이든 악몽이든 뭐 족같은 기억이든 뭐 행복한 기억이든 뭐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세요, 오묘하게 웃음을 참으실 수 없는 거라. 지금 이 오묘한 표정을 보세요. 한타가리 해버릴까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 비록 코드 콘서트님이 힙합을 하시는 분이지만은
나도 알지. 나도 알아. 우리 옛날에 온갖 초급 매니아들이 막 노래방에서 시즈건 부르고 개지랄 털었던 그 기억나지요? 기억나고 말고요. 이런 느낌 그 있다고 지금. 저 웃음을 보라고요. 저도 비슷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뭐 악몽이 될지 행복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무대 흠짝이 없습니다. 그게 레알 팩토스입니다. 하는 표정이란 말이야. 다들 은근히 기대 중이란 말이에요. 저 표정들을 보세요. 제가 그게 있거든요. 저희 때 태조 왕건 이런 명작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은 뭐 OTT가 발달해서 그런데 독심술을 쓰게 됐어. 궁예의 빙의가 돼버렸어요. 이 자석들이 하면서 막 궁예가 막 마구니가 꼈구나 막 이러면서 막 한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독심술을 쓸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저 표정만 봐도 약간 느껴집니다. 지금 빙의 상태입니다. 지금 일종의 빙의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은 듣는 락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많다고. 오히려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양산형 발라드 이런 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느낌인지 알 겁니다. 너만을 사랑해 씹새들아 말하면서 비 오던 날 술 한잔 빨았는데 널 사랑해요 오우예 네 면상이 생각나요 뭐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 무대 위에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척 하면서 말이야. 뒤에서는 양아치들이 많다고요. 반면에 그 무대 위에서 미친놈처럼 대가리 흔들어 쌓고 막 때리 부수고 이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얌전하다고. 무대 위에서 스트레스를 다 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살벌한 데스메탈의 전설 조지 콥스 그라인더 형님도 무대 위에서는 짐승 그 자체인데 돌아붙습니다 완전히. 뭐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저런 짐승을 풀어놨노 이카는데 그분도 무대 밑에서는 막 펭귄 인형 껴안고는 막 자녀들이랑 이렇게 막 인형놀이를 일삼는 그런 순수 영혼입니다. 진짜 몰라주더라고 사람들이. 아무튼 이런 소리 하고 이제 영상을 봤다 치고 영상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지금부터 봤습니다. 이 존나 잘하는 겁니다. 뭐 어쩌고 뭐 모르겠고요. 그냥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작을 할 때 그게 있잖아요. 추임새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걸 암시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 게 있다, 친구들아. 내가 지금 김경호 형님 존경하고요. 대중적인 락 좋아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말이야. 전국의 락팬 여러분 알아주세요. 저의 근본, 저의 소울 스피릿은 사운드 가든이나 앨리스 체이스 같은 그런 시애틀 그런지 소울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찡긋 막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게 이 사운드가 우리의 고 크리스 코넬 형님이랑 그리고 크리스 코넬 형님이랑 레인 스텔리 형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신조 사사계호 하고 계신다. 진격의 거인인가 그것처럼 이거를 팬들에게 보내는 진혼곡 하면 죽은 거니까 진혼곡이 아니라 다잉 메시지. 또 다잉 메시지는 죽은 사람이 남긴 메시지니까 그게 아니고 시크릿 코드란 말이야. 시크릿 메시지란 말이야. 죽은 소리가 아닙니다. 방금 그 두 개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디 베더식 주임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메탈 주임새랑 다르거든요. 또 보통 보면은 메탈은 보통 처음부터 개미친 개쌉 샤우팅 날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오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죠. 시크릿 메시지 분석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막 오버도 하지 않고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거 들려드릴게요 하면서 리듬을 타고 계시고 되게 조곤조곤 공손하잖아 느낌이. 공손한 게 미덕이다. 한국인은 또 이 야마돌게 만들어 아니 갈수록 화가 나네. 그냥 화내겠습니다. 이 고품격 리뷰 이런 거 하여간 막 조곤조곤 이동진 형님처럼 또 저도 조용하게 얘기하려 했는데 안 되겠네. 그냥 하겠습니다. 좀 과격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인은 도덕론자라 가지고 착하면 착해야 착한 거랑 실력이랑 연관시킨단 말이야. 나 보니까 이게 공손하고 착하고 그게 오히려 최상의 미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요. 능력보다 착한 걸 더 중시하고 잘하긴 하는데 착하지가 않아요. 잘하긴 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가지가 너무 없으면 재수없고 저 개새끼 저 묻어야겠다 하면서 뭐 당연히 그러지만 데빌 존스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정신 아닌 사람들.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자언님이 아주 좋은 역량을 태하고났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티튜드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보이다가도 무대를 시작하면 자기 일할 때는 또 팍 하면서 해버리는 그런 개까리함, 요게 느껴지고요. 공손이 미덕이다. 만약에 여자되고 자원님이 막 어울리지도 않는 뭐 옷을 막 입어가지고 막 가죽 스파이크에 막 그 이모탈 아바스 형님처럼 막 아바스처럼 콥스 페인팅 하고 나타나가 막 가죽 옷 막 입어가지고 또 껄렁껄렁하게가 막 씨팔 뭐 노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은 완전한 반감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공손하십니다. 그리고 다소곳하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노래 톤을 보면은 아주 톤이 의외로 맑습니다. 그래서 좀 조성모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조곤조곤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발라드도 잘 부를 거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탈출이라는 곡 선정에서 사람들이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왜냐? 탈출이 뭡니까? 김경호 형님 노래 중에서 정말 어려운 노래 중에 하나죠. 발라드 곡 중에서는 비정이랑 아사날이 진짜 어려운 곡이고 메탈곡에서는 탈출이 진짜 어려운 곡이죠. 김경호 형님의 공연 같은 걸 보면은 뭐 샤우트라던가 락 넘버 중에서는 샤우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발라드 넘버 중에서는 뭐 와인 같은 거를 자주 부르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쉽게 그래도 비교적 김경호 형님 입장에서는 아주 무난하게 부르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하시던데 메탈곡 중에서는 탈출이 참 어렵다고 하셨고 발라드 곡 중에서는 아름답게 사는 날까지 아사날이 진짜 어렵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게 음역대가 존나 애매한 음역대라. 원체 성구가 높게 타고난 김경호 형님이지만은 그 형님 이 성구 전환하는 부분 그러니까 파사지우 구간이라죠. 그 구간에서 노는 음악이기 때문에 노래기 때문에 이거 차칫 잘못하면은 이거 피치 브레이크 나가지고 이거 박살 나쁜다고 이거. 그 뭔 느낌이냐면 클리프 행어 이런 것처럼 빙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잘못 획가닥 해버리면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고난이도의 그런 아주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락에 내려오는 그 찌라시가 있습니다. 뭐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찌라시에 되도록이면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만두기다. 유진스 민지양 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래플링은 피할 것.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김경호 형님의 내려온 전설에도 되도록이면 아사날은 피할 것. 이런 전설이 있다고 노래쟁이들 중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곡이기 때문에 아주 해따가리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출 이거는 보컬 레인지가 아주 뒤지게 넓은 곡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특히 폭발하는 그 구간은 무슨 페인킬러 후반부 느낌인데 아주 어려운 곡으로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정평이 나 있고 그 원곡자 김경호 님도 야, 이 탈출 요 곡은 참으로 어렵고 굉장히 빡센 곡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라이브 들으면은 정말 뭐 악마같이 잘하는 그런 클립들이 많지만은 좀 표정이 느껴져요. 샤우트를 부를 때 그 여유랑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전성기 때처럼 이렇게 자주 부르시는 샤우트보다는 탈출은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가 이제 제일 잘 하셨던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자원 분이 원키로 그대로 나와가지고 완창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단한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구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은, 뭐, 옛날에 고음 병자들, 노래방 익룡들, 다 멀리 가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댓글 한번 보세요. 100만 뷰 넘었거든요. 근데 그럴만합니다. 저도 뭐, 흥분해버렸기 때문에. 뭔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쓱 순박한 청년이 튀어나왔는데, 영웅이 튀어나와 버린더라.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김경호 형님 밴드 레파토리 있거든요. 야, 김경호 형님만한 보컬이 없는데 말이야. 소속사 나쁜 자식들. 그 옛날에 혹사만 안 시켜서도 하루에 막 수회 공연 돌리고 뭐 몇천 번 하니까 그 얼마나 이거 안타깝습니까 하면서 애들이 맨날 그 얘기하면서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공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이제 서로 마음을 공감하면 재밌는 거지. 근데 보면 레파토리가 맨날 똑같아. 아, 김경호님 그때 악덕 사장만 만나지 않았다면, 막 이러면서 뭐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 클리셰적인 전개. 그래가지고 항상 뭐 김경호 형님 이 탈출을 라이브로 소화하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 소년미 낭낭한 사람이 띵 나타나가지고 뭐 원키로 불러 제껴버리니까 훌륭하게 라이브로 그것도 생으로 불러버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특히 탈출이 초고음 샤우트가 계속 반복되는 후반부가 진짜 압권인데 이거는 음을 3억 후반에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길게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엉클린 수준으로 거의 스크래치를 최대한 이빠이 풀스로틀 땡기고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바이브레이션도 넣고 호흡도 뒤지게 빡세고 성대 컨트롤도 존나 잘해야 되고 무슨 피치 브레이크 안 나게 또 삑사리 안 나게 잘 이렇게 쪼여줘야 그 성대 접지를 존나 이렇게 빡빡하게 잘해야 되고 기초 체력이 아주 중요한 곡입니다. 이거 보통 그냥 한번 불러보면은 보통 연습 안 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부르면 목 다 쉬어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섬세한 비브라토도 넣어줘야 되고 박자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스피디한 곡이니까 아주 뭐 악명이 높은 뭐 그런 뭐 곡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커버 버전으로는 유튜브 같은데 올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원키 그대로 라이브로 그것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내가 떨어질지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뭐 카지노에서 올인 하듯이 모르겠고요. 올인 합니다. 이게 여기서 락스피릿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부르기도 힘들고 또 어중간하게 그래도 잘하는데 조금 애매한데 하는 식으로 불러보면은 이게 또 애매하다고요. 이게 또 근데 이거는 뭐 무슨 스튜디오 버전급으로 불러버리니까 해내버린 거지 한마디로. 당신이 해냈군요. 우리가 찾던 당신이 나왔군요. 드디어 전 노래방 고음충 저 포함 저 같은 락바들 포함 전국의 그 영포티든 뭐 MG든 뭐 올드포티든 위아더 월드 될 수 있는 그건데 뭐냐면은 1. 축제 때 노래 뒤지게 잘 불러가지고 개버러우 시킨 다음에 내려오면서 온갖 악수와 선물이 이러면서 막 온갖 그 무수한 악수의 요청이 막 이러면서 막 그 상상하고 애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남자 인간이라면 하게 돼 있다고. 두 번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진짜 개빡센 고음곡을 뭐 스트라이퍼라던가 뭐 스틸아트라던가 김경호 같은 그런 곡을 부른 다음에 단 한 번의 피치 브레이크 삑사리도 안 내고 완벽하게 소화해서 야 저런 괴물이 있나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내려와 버리는 그런 이세계물 같은 존재. 왜 이 세계물을 봅니까? 먼치킨 되려고 보는 거 아이가. 이 마치 이 무대는 먼치킨이 된 인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락 좋아하던 소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은 즉시 몰입, 가상현실로 몰입하듯이 몰입해버린다고요. 사람들이 대흥분한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조금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한국 락매니아 형님들은 좀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갑자기 이 새끼 뭐 갑자기 훈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맨날 첫날 보면은 그 김경호 형님이 뭐 전성기를 계속 유지했으면은 그냥 뭐 이 60억 70억 인구의 지구에서 지구를 제패했던 세계에서 최고의 보컬이 됐을 텐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물론 세계에서도 잘 부르는 정말 멋진 보컬로는 무조건 이렇게 인정을 받았겠지만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요. 지구 존나 뒤지게 넓습니다. 특히나 뭐 유로피안 락커들, 아메리칸 락커들 그 형님들이 안 들어보신 미친 락커들 존나 많거든요. 개쩌는 새끼들 많습니다. 그 신세계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그래야 좀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락을 들어 뭐 똑같이 맨날 첫날 뭐 듣던 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맨날 이게 최고야. 우리 신토부리가 최고야. 뭐 이런 것처럼 뭐 사대주의자를 뭐가 최고야 이러면서 뭐 다른 건 듣지도 않아요. 뭐 이런 제 친구처럼
그런 마술에 빠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충격 뒤지게 먹은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옛날에 김경호를 뒤지게 빨았던 친구인데, 김경호가 너무 인기 많으니까 또 이제 임마가 홍대 힙스터병 희한한 게 있어서, 그래, 김경호의 추억은 뒤로 하고, 또 제가 또 퀸 노래를 추천해주니까, 야가 프레디 머큐리에 빠져본 거라. 그래가지고 무슨, 다른 거 추천해줘도 젖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프레디 머큐리 형님 퀸만 무슨 뭐 대학 시절 내내 4년 동안 퀸만 듣고 있더라고. 모든 너 임마 이러면 맨날 어떤 새끼를 죽여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거 듣고 있더라고 맨날. 그럼 지리지도 않나 이러니까 이만한 가수가 없는 기라 이러면서 막 완전히 매니아였는데 그럼 뭐합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유행하니까 야마 뒤지게 돌아가지고 보헤미안 랩소디 인기 많고 막 저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내가 퀸을 얼마나 거의 뭐 매일매일 몇 시간씩 퀸만 들은 사람인데 이 새끼들 알지도 못하는 그때 뭐 들으려 했는데 듣도 안 하던 애들이 다 그 뭐 이상한 그 족 같은 그 뭐고 그거 나시 입고 프레디 머큐리 분장해가지고 그 예 말고 뭐 에오 막 이러고 뭐 에오 에오 막 이지랄하니까 존나 야마돌았더라고 임마. 완전히 뭐 갈피 가지고 개새끼들 다 때려치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정해라 임마. 세상이 원래 그런 거고요. 다양한 음악을 접했어야지 임마. 네가 이랬지 내가. 뭐 어쨌든 똑같은 것만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몇 개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띄어나올 테니까 이거 들어보면은 개미친 초급 들을 수 있으니까 뭐 만끽해 보세요. 다니엘 헤이먼이라던가 뭐 켈리 카펜터, 다니엘 헤이먼 뭐 켈리 카펜터 뭐 다니엘 헤이먼 또 랄프 시퍼스라던가 요런 란데라던가 진짜 천상계 보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로니 제임스 디오도 있고 또 랍 헬포드도 있고요. 뭐 진짜 미친 보컬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그런 것들 좀 들어주세요. 네, 러셀 알렌이라고 진짜 괴물들 천외천도 많으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인간 규격을 넘어서는 양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김경호 형님이랑 자원님도 당당하게 입성 가능하신데 이런 식으로 좀 더 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좀 찬양하자 이거죠 제 말은. 네. 너무 또 뭐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들어보시라는 말도 잊지 않고 이번에 씨부리면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야 락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자님 보컬이랑 뭐 이런 걸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자은님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한 그걸 하고 바로 본 내용으로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일단은 엄청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진짜 대단한 보컬입니다.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고 거의 뭐 끝판을 받고 탈출해서 락 메탈적인 부분에서는 표현의 한계가 없다 이 사람은 진짜 강력하다라는 걸 느꼈고 향후의 전략을 이제 대중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발톱을 숨기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원님의 추구미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의 크림슨 빌 시절 음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커버곡이나 이런 걸 다 들어봤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추구하는 그런 음악적인 궁극의 그런 타겟이 뭐냐면은 레인스텔리라던가 뭐 사운드 가든의 크리스 코넬 같은 그런 사람이나 뭐 세바스찬바, 에디 베더, 뭐 롭 헬포드 이런 걸 다 좀 쓱까놓고 자신만의 그걸로 표현하는 자신만의 또 유니크함도 찾아가는 정말 절창들 소리에 미친 사람들 그런 게 목표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질감 자체가 양삘이거든요. 완전히 양삘 질감이라 가지고 이거는 세계에서도 통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잘 곡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절창이고 그리고 스피디하고 빠른 곡도 어울리고 특히나 좀 육중하고 그런지한 그런 곡이라던가 아니면 슬러지 사운드 뭐 둠 슬러지 사운드 블랙 세버스식 그런 것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노래가. 아니 그 음이 아주 딥 다크 헤비한 음악에 최적화된 보컬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좋은데
약간은 위험하다기보다 약간은 이거를 좀 스킬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너무 지르는 식으로 가지는 않아. 이분이 절대 그런 룰을 범하진 않는데, 자칫 잘못하고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르는 음악만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단조롭게 들릴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프론트맨으로서의, 보컬로서의 표현력, 무대 표현력을 좀 강화하거나, 뭐 여러 프론트맨들 뭐 신출 귀모라는 그런 브루스 디킨슨 같은 느낌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이돌 가수들을 좀 너무 막 애교 부리고 막 뭐 멋있고 막 까리한 막 윙크 그런 아이돌 가수들 그런 걸 벤치마킹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래도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 무대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공간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마성의 느낌을 낼 수 있어. 충분히 노래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함양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빈센트 형님, 크랙샷의 빈센트 형님처럼 좀 다이나믹한 무대라던가 좀 시선 맞춤, 뭐 제스처 같은 걸 자신감 있게, 또 너무 오버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자헌님한테 존나 까리한 포인트가 있다고 전문가한테 그런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그걸 한 개까지 좀 밀어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 막 오버한다든지 부담스럽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찾으셔가지고 노래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보면은 이제 좀 조용히 서가지고 노래를 하시는 편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서 내가 체구가 작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액션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서서 노래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좀 또 체구가 작지만 아주 멋있는 진짜 까리한 락커들, 뭐 크라잉넛 형님들이나 뭐 크라잉넛 형님들이나 이런 락커들 퍼포먼스 보면은 진짜 존나 멋있거든요. 진짜 뒤지게 멋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벤치마킹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조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걸 좀 더 다이내믹하게 표현을 하려면은 말씀드렸던 프론트맨으로서의 퍼포먼스 같은 거를 좀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 표현에 있어서 좀 자기만의 고유한 유니크한 톤 메이킹을 좀 깎아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예를 들면 뭐 디오라던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윤도현 형님 같이 딱 들으면은 중음역대 이런 데서 딱 들으면은 이 사람 노래지라는 게 완전히 그냥 박혀버려가지고 표현에서 톤 자체가 이미 되게 다이내믹하게 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자헌 톤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얹으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고조를 시킬 때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초음으로 터트릴 때는 그냥 지금 하시듯이 완벽한 수준의 그런 샤우팅 창법이나 이런 메탈적인 창법은 뭐 완벽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쓱 까먹으면서 이렇게 강약, 중강약, 뭐든지 공격도 무슨 조지 포먼 같은 슬러거 스타일의 완전 강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좀 자기 나름의 그런 플로우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이 자언님이 좀 중간에는 좀 대중적으로 가면서 한대수나 김광석이나 혹은 뭐 신중현의 미인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한국적인 락을 자신의 해석으로 하면서 뭔가 포크락 쪽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대중픽으로 좀 가야 된다. 당분간 뭐 녹색지대라던가 그런 아주 한국인이 좋아하는 뭐 느낌의 사이먼 앤 가펑클 있잖아요. 한국의 사이먼 앤 가펑클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분간에 약간 락킹한 넘버 정도는 오케이고, 뭐 완전 발라드로 가시기보다는 포크 넘버 같은 걸로 가면서 모던하고 가볍게 힘나는 락 넘버 정도로 좀 숨고르기 완급 조절을 하시다가, 뭐 후렴구라던가 터트릴 때 마지막에 이렇게 좀 터트려주고 이런 식으로 좀 잔잔하다기보다는 좀 조절을 하시다가, 지금 초반이니까 일단 서바이벌 하면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너무 강으로만 계속 빵빵빵 때리면은 이게 전략 전술이 그 전쟁에도 필요하듯이 뭔가 이래 방심을 하게 만든 다음에 중후반부에 핵폭탄 다 터트려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악 대장 그 하현우님 본명강급으로 가능한 포텐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이미지 변신으로 뭐 머리 커트를 좀 해가지고 뭐 커엽고 깔끔한 컨셉도 개안하실 것 같고 뭐 왜냐면 조성모님 느낌도 있고 외모적으로 선이 되게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모성애를 일으키는 착한 모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또 반면에 내면이랑 또 강력하게 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반전이 무기잖아요. 그래서 자원님 자신이 밝히셨듯이 체구가 작은 거를 역으로 장점으로 이용을 하자. 만약에 자원님이 기럭지가 되게 빈센트 형님처럼 좀 키가 되게 큰 사람이었으면 아예 이 전략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모르겠고요. 그냥 뭐 한국의 세바스찬 바가 되겠고요.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은 또 그런 식으로 캐릭터성을 가면 될 건데 됐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또 자원님의 가진 자원 같은 걸로 또 굉장히 매력을 발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탑 10이나 4강쯤 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완전히 빵 올라가가지고 야, 이 사람은 우승까지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느낌이 왔을 때 뭘 해야 되냐. 뭐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임재범 형님의 갓곡인 뭐 Same Old Story라던가 뭐 아시아나 시절에 그 김도균 형님이랑 같이 했던 Missing You라는 명곡이 있거든요. 진짜 개미친 짐승 같은 명곡인데 그런 곡들 무대를 이자은님 식으로 해버리면은 레전드 박제돼 바로 그냥 뭐 레전드 쾅쾅 박제 바로 그냥 종결입니다. 이거는 탑 10이나 4강 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아주 뭐 우승을 하든 뭐 탈락을 하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 이쯤 되면은 그냥 아주 엄청난 그 레가시를 남길 수 있다고. 정말 스토리 메이킹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간다면은 내가 뭐 한국 락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넘버가 있는데 라이브에서는 잘 보기 힘들고 사람들도 너무도 굉장히 다들 보고 싶어하는 곡인데 이런 자료가 잘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감히 레전드에 트리뷰트하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온몸을 불사르면서 한따가리 해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Same Old Story를 부른다던가 뭐 Missing You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락바님들 생각해보십시오. 그 우리 임재범 형님이랑 뭐 김경호 형님, 박광규 형님 좋아하는 우리 락 좋아하시는 그런 고음 좋아하고 그런 분들 매니아 분들 들어보세요. 얼마나 개쩔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고 개처럼 발발 떨리는데 아예 뭐 줄리라던가 이런 것도 불러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이거 엄청난 무기가 너무 많아. 너무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기대가 너무너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근두근 한다카예요. 진짜 뭐 Same Old Story나 이런 거 불러보면 완전히 뭐 끝장급 그냥 개박살이 하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된다면은 상황만 잘 맞아 떨어지면은 우리 한국에 굶주려 있던 그 락바들이 뒤지게 밀어줍니다. 그냥 4강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국에서 꽤나 알려진 락 가수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포스트 뭐 이무진님처럼 뭐 음원의 강자가 되신다던가 아니면 홍일님처럼 약간은 그 인디에서 활동하셨지만 지금은 뭐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신 경우 뭐 아니면 또 우승하신 뭐 이승윤님처럼 다 락 베이스잖아요. 세 분 다. 그런 식으로 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포텐이 있다. 그리고 이 이자은님 이분이 인디 밴드 시절 곡을 제가 보니까 뭐 의외로 아직 많이 안 들었더라고. 꼭 들어보십시오. 아주 퀄리티 높고 좋은 음악입니다. 아주 육중하고 다크하면서도 숨겨진 무기더라고. 이게 진지한 내면 세계가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진정한 아티스트라던가 싱어송라이터를 희망하시는 것 같고 장인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소리를 연마하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까리한 소리를 연구하고 소리 내고 연습하고 레코딩해서 들어보고
연습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대중픽으로 느껴지기보다는 확실히 매니아들이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그런 뭐 이런 매니악한 요소들이 하나로 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아티스트가 이렇게 빛을 발하기가 조만간 멀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발발 개처럼 떨었습니다. 예. 요 정도 요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음으로 이제 좀 심화해서 얘기하면은 너무 길게 얘기했나? 1시간 그래도 뭐 이왕 하는 김에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 이제 제대로 좀 감상을 쭉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무대 듣고 이제 얘기를 또 이어가자면 이자은 보컬분이 저는 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영상이나 이런 커버곡들을 계속 들어봤는데 고음 샤우팅을 하실 때 그 뭐라고 표현하죠? 성대 접지라던가 그런 게 계속 중심을 딱 잡고 계시더라고요. 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근육이 단련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 그 미세한 그 공기압을 내뿜는 그런 걸 조절하는 거라던가 이런 게.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스크래치를 뭐 보컬 프라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넣는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거기 탄탄한 기반 위에서 가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헌님의 그런 유튜브를 보면은 외국 보컬의 질감을 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 냅니다. 그게 아주 탄탄한 기본기 위에 쌓여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야망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일단 뭐 메탈적인 발성이나 이런 건 너무 타고나시기도 했고, 또 수많은 연습으로 너무도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고음을 낸다던가 보컬 레인지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크리스 코넬이라던가, 뭐, 레인스 델리, 뭐, 에디 베더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좀 흡수를 해가지고, 아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개발을 엄청나게 계속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아예 톤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톤이거든요. 서양 양키 톤이라고 하는데 이 양톤을 낼 줄 알아야 외국 락 부르면은 안 어색합니다. 양톤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영어 발음을 한다든지 영어로 말을 하다 보면은 발성이 영어식으로 돼야 이제 양톤이 나오는데 본토 영어 발음이라던가 이런 느낌에서 오는 걸 최대한 내려고 많이 이렇게 세세하게 하시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분이 내가 추구하는 사운드의 모든 걸 아예 정복을 해가지고 뭐 나는 왕좌에 오르겠다라는 야망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영상들 이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이게 날것의 영상, 연습 영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은 뭐 무슨 방송 같은데 메인스트림 올라와서 만져준다고 표현하죠. 만져주면은 거의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락계에서는 지금 발라드계로 친다면 뭐 김나박이 형님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진 걸로 됩니다. 왜냐면 상업적으로 앨범 내고 믹싱하고 하면 진짜 보장 이빠이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생으로, 이게 생이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으로 이 정도의 소리를 날것으로 낼 수 있다는 건 음원을 잘 이펙터 넣고 믹싱을 하고 상업적으로 하는 과정을 정규품으로 거친다면은 완전히 그냥 한국의 최고급의 락커 음악 나옵니다. 100%. 뭐 ABTV라던가 이런데 보면은 제플린이라는 노래 들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에서 이거는 뭐 거의 진짜 외국의 웬만한 좋은 음악 못지않은 진짜 명곡이다 이런 식으로 느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계보에 오를 만하다 이 자원님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현우님이 국카스텐으로 활동할 때 초기라고 해야 되나 그때 느낌이 약간 저는 플래시백처럼 지나가던데, 왜냐면 저도 국카스텐을 거울이란 곡으로 처음 나왔을 때 알았거든요. 그게 깜짝 놀랐었습니다. 너무 좋은 곡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하현우님이 국카스텐으로 활동하기 전에도 노래방 같은 데서 이제 뭐 되게 노래 잘하는 사람, 고음 뭐 시즈곤이나 이런 뭐 음악들 아주 쉽게 잘 부르고 정말 탄탄한 발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인디밴드 락커 1 느낌이었는데 엄청난 칼을 하연님도 복면가왕으로 이제 완전하게 메인스트림으로 원탑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밴드 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미 어마어마한 실력자인데 사람들이 다 매니아들만 알았는데 그게 이제 복면가왕이라는 아주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을 폭발시켜 줘버리니까 거의 뭐 지금은 뭐 언터처블의 경지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은님도 기회만 잘 잡고 서사만 이렇게 잘 되면은 기본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이거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분은 아마 메탈 같은 거는 뭐 거의 다 무리 없이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크리스 코넬이라는 보컬은 진짜 절창이었거든요. 고 크리스 코넬은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울증도 심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막 목소리 같은 거를 들으면은 이 뭔가 발성이 좋거나 노래를 잘한다라는 경지에서 좀 넘어가서 뭐라고 해야 되지? 한 차원 더 높은 뭔가 있는 그 경지에 갔다고 해야 되나? 그게 느껴지는데 이게 보통 사람에서 느껴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어떤 벽을 이미 아득히 넘어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게 이제 특성이 너무도 명확하게 느껴지고 잘 부르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람 목소리 안에 살아온 궤적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그렇게 돼서 탁 터지면서 만개한 경지인데 그런 거를 자은님도 아주 작은 자신만의 조각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모아가면서 저내리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음악 같은 거 직접 이렇게 만들고 한 거 크림슨 빌 시절 음악 들으면은 굉장히 그 수많은 고뇌와 다크와 어둠의 다크와 또 뭐 자신만의 그 세계에 대한 그런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기회 되면은 그냥 뭐 대중적인 것만 들으시기보다는 그런 거 들으면은 이자은님이 어떤 음악 세계를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더 깊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연해서 자기만의 그 소리 극한의 를 찾아서 하는 일종의 여행자 그 돌을 닦는 사람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 치면은 그분 있잖아요. 찔레꽃 부르는 사람 장사익옹의 노래를 들으면은 이제 자기만의 그 특성이 있잖아. 이거는 장사익 님이 불렀네 하면서 그 특유의 한국스러운 한의 목소리를 만끽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분도 자원님도 자신만의 완전한 그런 걸 찾고 계신 것 같고 이상적인 그 소리의 극의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거를 이미 어느 정도 찾고 다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는 순간에는 거의 뭐 한국의 락신에 있는 가수 중에서는 독보적인 존재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으실 것 같고 이분 딱 봐도 핫구파죠. 딱 봐도 뭐 그냥 보면은 뭐 그냥 대충 뭐 머리 기르고 소리나 꽥꽥 지르고 대가리 흔들다가 뭐 애들아 술 퍼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뭐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은 아니야. 뭔가 존나 핫구파입니다. 공부하듯이 하는 이런 다소곳하고 소년소년한 모습이라도 또 이런 사람이 발동 걸리면은 완전히 파고들어가지고 거의 뭐 광기에 가깝게 거의 뭐 파고드는 소리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위대한 락커들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로니 제임스 디오라던가 그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탐구를 했다고 하죠. 죽기 전까지도. 어쨌든 저는 뭐 이분이 좀 발톱을 살짝은 중반부쯤이니까 이제 숨기고 저는 고양이입니다. 저는 춘식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귀염귀염하게 이렇게 뭐 가다가 어느 순간 뭐 탑10이나 뭐 그쯤에 올라갔을 때부터 저는 요 춘식이가 아니었고요. 고양이가 아니고요. 호랑이였습니다. 짜잔 이러면서 그냥 뭐 발톱을 팍 보여주면서 다 찢어 밝히는 거지.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무대든 간에 임재범 형님의 세이몰드 스토리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 시절 미싱류 같은 거 보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들? 마지막에 개미친 그 부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언님의 버전으로 온전하게 불러 제끼면은 사람들 혼절, 전국의 락매니아들 혼절, 기절, 정신 차리니 다음날 오전 8시 뭐야 나 출근해야 되는데 뭐지? 그래 맞아 싱어게인 보다가 이 개미친 명곡 그
부르는 거, 자원이 부르는 거 듣다가 혼자를 해버렸네. 아, 회사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정신을 잃어버렸네. 그럼 뭐, 이거 뭐, 긴급 이거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저 오늘 연차 쓰겠습니다. 당일 연차 쓰겠습니다. 그럼, 뭐, 김 과장 돌았어? 이러면은, 그거 지금 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뭐, 그런 걸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승이나 패, 우승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걸 남긴 다음에 일종의 레가시가 돼가지고 한국 음악 오디션 경연곡들 중에서 길이 남을 일종의 레전드 클립 중에 하나가 될 성지처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좋습니다. 그리고 탑10이나 4강 정도까지 갔다고 쳐. 그러면은 이미 개 단단한 팬덤이 생긴다고요. 이미 팬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속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존나 많아요. 많을 거라고. 이거는 수치상으로 뭐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은 뭔가 있어요. 뭔가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심이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이거는 웬만해서는 인기 투표나 이런 거 하면 그 수많은 참가자 뭐 거의 뭐 7, 80명 넘는 참가자들 중에서도 거의 뭐 아주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의 지금 인기가 있을 거야. 이거 보고 웬만한 사람들 다 두근두근 하거든. 락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최고의 보컬 이자헌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진짜 자헌님이 전 개인적으로 팬심으로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뭐 락밴드 붐은 밴드 붐 왔다 하지만 또 메탈 붐도 좀 왔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뭐 되게 길게 씨불랑거렸는데 제가 이거 요청이 좀 그래도 오랜만에 많이 와가지고 또 진지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 듣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노트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좀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봤고요. 라디오 듣듯이 뭐 그냥 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뭔가 재밌게 보셨다면은 뭐 더 파헤쳐줬으면 하는 가수 니즈가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런 마이너하지만 또 빡센 보컬을 리뷰 같은 거를 계속을 할 수 있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괴물 보컬 같은 게 나오거나 하면은 또 잡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듯이 세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원님 응원하고 그런 식으로 저도 항상 잘 보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들. 또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